안녕하세요. 구룡도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 그냥 직관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돈 많이 버는 방법이요. 정말 확실하게 반드시 되는, 우주의 진리, 그리고 이 물질계의 재물에 대한 흐름과 개념, 이것들을 이용한 정말 완전한 재물에 대한 이해입니다. 사실, 음, 어떻게 보면 이게 영업 비밀 같은 거기도 해요. 근데 정말 이 명리학적으로 이 재물을 다루는 거에 대해서 정말 자문 활동을 오래 하신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뭐 우리가 어, 어떤 드라마 같은 데에서 보면은 뭐 기업인들이 그 명리 자문들을 좀 끼고 있는 형태를 보신 적이 있을 텐데 실제로 저 역시도 그런 활동을 꾸준히 해왔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기업 자문으로서, 계속 무언가를 하고 있기도 하거든요. 정치판에도 분명히 존재하고, 우리가 선거 때도 그러한 이슈가 한번 있었었죠. 그런 것처럼, 음, 우리가 실제로 생각하는 그런 정말 남들보다 좀 압도적인 그런 재물을 축적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이 풍수 혹은 이 사주 명리 이런 거에 어떤 힘을 빌어서 자기의 재물의 형태를 명확하게 알고 취하는 그런 삶의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 사실 이제 제가 이거를 공개하는 이유는 제가 이걸로 인해서 특별한 영리 활동을 하고 있지도 않고, 어, 더 중요한 거는 제가 이제 유튜브를 시작했는데 요청이 들어왔어요. 어, 자, 이 돈 많이 버는 방법을 좀 올려주셨으면 좋겠다. 이거를 일반인 관점에서 알 수 있게 해주셔도 좋고, 그리고 이 영성 쪽에 관심이 많으신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영성적인 관점으로도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그래도 저는, 어, 이거를 조금 더 확실하게 알고 가시기에, 그러니까 정말 제가 추상적인 내용으로만 이야기하면 너무 뜬구름 잡는 이야기 같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시크릿이라는 그런 개념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논란이 좀 굉장히 많죠. 저는 그 시크릿이라는 것이 나아가서 정말 디테일한 개념들까지 저는 다 현실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거는 뭐 된다 아니다 이야기도 많고 논란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조금 더 그냥 뚜렷하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이런 자연 명리 관점, 오행 오행사주 관점 이런 느낌으로 진짜 어린아이도 이해할 수 있는 쉬운 개념으로 좀 알려져 볼까 해요. 그래서 음 그냥 저만의 방식대로 약간 사주도 썼고, 약간 시크릿의 그런 개념도 살짝 썼고, 오만 거 다 섞어서 짬뽕이지만 그래도 좀 쏙쏙 박히도록 한번 이야기를 해드려 볼게요. 자, 일단 제가 하나 장담 드릴 수 있는 거는요, 이걸 따라 했을 때, 어, 제가 알려준 개념을 이해하고 그 개념에 맞게 이행을 했을 때, 이전보다 재물이 뭐 재물적으로 내가 안 좋아진다든지 그렇게 될 일은 정말로 없을 거라고 확실하게 단정할 수 있습니다. 제가 너무나 오랫동안 이제 수천 명한테 이 재물 관련 상담을 해주었고, 그분들한테 모두 이제 재물 관련 사주 컨설팅을 해줬었고, 그것들로 인해서 정말 실제로 잘된 사례들, 후기도 너무 많이 들었었고, 이건 너무나 저한테는 현실이고 과학인 거거든요. 뭐, 물론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다 이해가 되셔서 의심하실 분들이 많이 남아 있겠냐마는 그래도 사전에 미리 고지 드릴게요. 따라만 하시면 반드시 이전보다 훨씬 더 나은 재정적 상태를 만드실 수 있을 거라고 장담합니다. 따라만 해보세요. 자, 그러면 어, 일단 이 만세력 어플이라는 거를 사용을 해서
거기에 내 생년월일을 집어넣습니다. 생년월일을 집어넣게 되면 내 사주 명식이라는 게 딱 떠요. 그러면 위에 알록달록하게 글자가 8개가 나오는데 우리는 그거를 팔자라고 하기로 했어요. 8가지 글자라고 해서 팔자. 그리고 태어난 년, 월, 일, 시라고 해서 이 태어난 연, 월, 일, 시를 하나의 주, 각각 하나의 주로 봐서 기둥으로 보는데 이 각 기둥은 년주, 월주, 일주, 시주라고 하는 기둥들로 불리고 있고요. 이 4가지 주를 사주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주팔자라는 건데 이 사주팔자 명식을 그냥 요즘에는 책자를 넘길 필요도 없이 일반인들이 누구나 쉽게 직관적으로 볼 수 있게 어플에 그냥 만세력 검색만 하면은 거기서 생년월일 집어넣었을 때 내가 태어난 시까지도 넣으면은 사주팔자가 명확하게 나와요. 그러면 그 사주팔자를 직관적으로 보는 상태에서 이제 제가 알려주는 걸 따라올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오행 개념이 들어가는데, 일단 재물이라고 해서 단순하게 사주에서 재운, 뭐, 정제, 편제라는 그런 십성이 있거든요. 정제, 편제가, 정제는, 고정적인 재물이나 일반적인 재물, 우리가 예측 가능한 범주의 재물, 안정적인 재물, 이런 것들을 뜻하고, 편제는, 고정적이지 않은 형태의 재물이나 예측 불가능한 재물, 그리고 안정적이기보다 유동적인 형태의 재물, 이런 것들을 뜻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단순한 정제운, 편제운, 뭐 재성운이라고도 하는데 이 재성운이 들어오게 되거나 이 재성을 만들어냈을 때 돈을 잘 버냐라고 하면은 정말 틀립니다. 정말 틀려요. 사주에 만약에 내가 일간이 토일간이어서 물이 나한테 재물, 직관적으로 재물이라는 재성이 돼요. 그러면은 내가 무자일주고 뭐 월지는 개해일주고 뭐 년지는 뭐 임자년이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모든 게 다 물로 뒤덮여 있으면 난 부자냐? 전혀 아니거든요. 그냥 온통 재물에 대한 생각, 재물에 대한 사고, 뭐, 모든 거를 재물로 생각, 혹은 내가 남자면 재물과 여자로 생각, 뭐, 그 아버지와 관련된 이슈, 막 그런 것들밖에 없는 거지. 그 재물에 관련된 이슈, 재물로 인해서 삶을 살아가고, 여자로 인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일 뿐이지, 그걸 많이 버는 게 아니거든요. 정말 그거는 다른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이래서 이것들이 단순하게 사주로 파악하고 재성운을 만들어내서 돈을 번다라는 게 성립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재성운을 사용할 게 아니라 이 재성을 키워서 먹어야 된다. 살찌워서 먹인다라는 느낌인 거죠. 우리 막 옛날에 뭐 동화 같은 데서 보면 마녀가 어린아이를 살찌워서 먹이니 많이 막 그런 내용 나오잖아요. 딱 그런 개념이에요. 키워서 좋은 재물을 취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 이제 재성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 사주 명식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차근차근 기초적인 것부터 설명을 할게요. 자, 일단 내 생년월일을 넣으면은 일주에 내 태어난 일에 해당하는 그 위아래 글자가 있어요. 위아래 글자가 있는데 그 중에 위에 글자가 내 기반이 되는 내 오행이에요. 내 오행이 이 목, 화, 토, 금, 수 중 하나, 그 하나인데 그게 나거든요. 그게 나의 본질이기도 하고 그 각 오행은 내가 공격하는 내가 공격할 수 있는 공격하는 오행이 있어요. 오행의 상생 상극관계 표를 보세요. 자, 그러면 내가 공격하는 오행이 있거든요. 내가 극하는 오행. 이 극하는 오행이 나한테 재성이에요. 재성이라고 해서 직관적인 재물운이에요. 그러니까 재물에 관련된 이슈를 나타내거든요. 그러니까 사주를 볼 때 사주 지지라고 해서 땅지자를 써서 지상에서 일어나는 사건, 직관적으로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물질계 사건, 사고를 담당해요. 지지는 무조건 아래에 있어요. 사주는 늘 기둥이에요. 천간과 지지로. 그 사주 이렇게
명식이 있잖아요. 그럼 위에 있는 글자는 무조건 천간, 하늘 천자를 써가지고 천간이고, 아래에 있는 글자는 땅지자를 써서 무조건 지지란 말이에요. 서로 천간, 지지 글자가 다르기 때문에 지지만 보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극하는 이 지지의 글자가 들어올 때가 비로소 나한테 이 재물과 관련된 내가 눈으로 관측할 수 있는, 볼 수 있는 사건, 사고, 체감하는, 오감으로 느끼는 사건, 사고, 재물과 관련된 이슈를 만들어내는 운인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이 들어온다라는 느낌보다는, 재물과 관련된 큰 계약이 성사된다라는 것보다는 직관적으로 재물과 관련된 어떤 이슈가 나타나는 운인 거죠. 그냥 딱 그 정도예요. 근데 이 재물에 관련된 이슈가 나타나는데 그게 1원일지 10원일지 100원일지 갑자기 10억이고 100억일지 모르는 거예요. 그 액수를 정해주는 거는 그 재물이 얼마나 크게 성장해 있느냐를 나타내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내가 극하는 오행이 재물의 이슈라고 했잖아요. 재물의 이슈가 커져야지 돈 액수가 커지는 거예요. 그 이슈를 크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예를 들어서 나한테 나무가 재물이라고 쳐요. 내가 금으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내가 금일간으로 태어났어요. 그러면 지지가 묘목이거나 인목인 경우에 이게 나한테 재성이 되거든요. 이 묘목과 인목을 키워줘야 돼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자연적인 관점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연의 개념을 집어넣어서 보는 건데, 우리가 나무를 이제 갖다 팔 거예요. 어디다가 어떤 용도로 팔죠? 진짜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그대로 있는 그대로 우리 실생활에 빗대어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실제로 돈을 벌기 위함이잖아요. 사주도 그렇게 푸는 거거든요. 자, 나무를 갖다 팔 거예요. 어디다가 어떻게 팔죠? 뭐 수목원에다가 파나요? 수목원에서 근데 이 나무는 별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가지고 그냥 어디 그냥 땔감으로 팔으래요. 그러면은 땔감으로 팔아야겠죠. 땔감으로 팔았더니 얼마 받았어요? 10,000원 받은 거예요. 재물과 관련된 이슈가 나타나긴 했죠. 나무가 나한테 재물이니까. 나는 나무를 보면 금이기 때문에 반드시 베어내서 재물로 만들어내는 사람이에요. 근데 얼마를 만들어냈어요? 10,000원을 만들어냈죠.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나무가 10,000원의 가치밖에 안 되는 상품화하기 어려운 좀 형편없는 나무였기 때문인 거죠. 그럼 이 나무를 기름진 토지에서 조금 더 기름진 나무로 키워내서 수목원에다가 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뭐가 필요하죠? 기름진 땅이 필요하죠. 그러면은 이 나무를 받쳐줄 수 있는 땅이 있는가? 일단 이걸 생각해야 되고요. 또 나아가서 이 나무가 음, 잘 자라나기 위해서 또 뭐가 필요하죠? 양분들이 필요하죠. 양분은 뭐가 있어요? 물도 줘야 되고 또 적절한 햇빛이 필요하죠. 나무는 햇빛을 추구하니까. 이 생기를 뜻하는 나무는 늘 신을 뜻하는 불을 추구해요. 늘 그걸 원하고 바라게 되죠. 그래서 햇볕이 있는 방향으로 자라나게 되는데, 햇볕이 늘 하늘 위에 있기 때문에 나무가 높이 올라가려면 나무는 대체로 인간의 육신을 뜻하는데, 인간의 육신이 늘 어, 하늘을 향해 하늘에 닿기 위해서 하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러한 태양이 있어야 나무가 높게 자라날 수가 있고, 물을 줘야 나무가 자라나기 위해서 양분이 더 될 수가 있는 건데, 이런 삼박자가 맞아떨어질 때 충분한 토지, 나무가 뿌리 내려서 지지해 줄 수 있는 어머니의 대지 같은 땅과, 그리고 나무가 자라날 수 있는 실제로 성장 양분이 되어주는 물이 있어야 되며, 나무가 높게 자라날 수 있게 높은 곳에 떠 있는 태양이 존재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삼박자가 맞아 떨어질 때 이 나무는 정말 크고 아름다운 나무로 어, 자라나서 과실까지 맺어서, 내가 이 나무에서 자라나온, 굳이 나무를 베지 않더라도 자라나온 과실만 따가지고 이걸 상품화 시켜서 돈을 벌 수도 있는 거예요. 이 구조를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아셨죠? 자연적인 관점에서 내가 금인 경우에는 나무를 이렇게 삼박자에 맞춰서 키우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나한테 재물의 이슈가 나무가 아니라 금이라고 칩시다.
금의 물상은 보석, 뭐 돌, 그리고 이런 금, 은, 철광석 이런 것들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걸 소재로 한 모든 것들이 지상에서 우리가 금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착용하고 있는 이런 액세서리 이런 것들도 다 금의 에너지를 품고 있고 실제로 나한테 재물로 작용하는 거예요. 재물의 이슈로 작용하는 에너지들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이 금을 또 가치를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도 실제로 자연적인 관점에서 실생활에 빗대어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 금을 조금 가공해 줄 필요가 있겠죠. 이 금을 가공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금을 가공할 수 있는 이 금을 가공하기 위한 어떤 우리가 용광로에다가 철광석을 이렇게 때려가지고 철주물을 만들고 그렇게 하잖아요. 액세서리도 만들고 그게 필요하겠죠. 자, 그럼 그걸 또 해주고 또 뭐가 있을까? 이 좋은 금을 캐내기 위한 또 토지도 필요할 수도 있어요. 이런 자연적인 관점에서 이 금의 가치를 높여줄 수 있는 다른 보조 오행들이 갖춰져 있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금이라는 거에 대한 실질적인 에너지를 좀 키워주는 게 중요해요. 이게 결국은 불로 금을 가공하지만 금은 나무랑 다르게 이 재물을 취하는 형태가 자연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사주상으로 생하는 것, 그리고 극하는 것, 이렇게 막 들어가가지고 조합하는 게 아니라 진짜 자연적으로 이미 우리가 실생활에 빗대어서 재물의 형태를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금 같은 경우에는 그냥 금이 되도록 많고 커다란 게 좋아요. 그래서 이 금을 최대한 키워줘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금이라는 그 오행이 글자로서는 신금과 유금이라는 지지 글자가 있어요. 신금, 유금. 그럼 이 신금, 유금을 실질적으로 키우려면은 이 두 글자를 포함해서 신유술, 방합과 사유축, 금국 이런 삼합, 또 방합, 그리고 진유합금 같은 이런 금의 합을 통해서 금의 에너지를 더욱 크고 강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합들이 충분히 필요해요. 그럼 금이 엄청 커지겠죠. 금이 커지면 우리는 실제로 커다란 보석을 더 가치 있게 매기죠. 다이아몬드가 이만해요. 그 가치가 정말 어마어마하겠죠. 근데 이 이만한 다이아몬드를 또 예쁘게 가공을 해서 상품화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 자체가 불이면 좋겠죠. 그러면 이 금은 어마어마하게 큰데 내가 이걸 가공한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럼 불 에너지를 가공할 능력을 갖춰야 되니까 불 에너지를 또 키워줘야겠죠. 이렇게 정말 큰 돈을 벌고 싶다면 일단 금 같은 경우에는 금의 크기를 키워줘야 되고 또 이걸 가공하기 위한 충분한 불의 에너지를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불과 금이 충분하게 많이 필요한 겁니다. 그럼 불오행이신 그런 분들은 이 금에 대한 활동을 명확하게 하는 것, 이 금의 가치를 키워내는 것, 이거에서 재물 활동을 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재물을 수확하는 형태 자체가 금의 특성을 따라요. 금은 결단력의 상징이에요. 내가 무언가를 할 때 깔끔하고 결단력 있게 딱딱딱 해요. 아,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이럴까 저럴까가 아니라 나 저거 이럴 때마다 나한테 재물의 기회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어디 가서 내가 뭘 할 때 결단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나한테 재물적인 이슈를 맡겨요. 내가 돈을 취할 수 있게 맡겨줘요. 근데 내가 더 확실하게 큰 건에 대한 결단을 내리고 막 정말 큰 나무를 베어내고 남들은 그래도 이건 선택하기 어렵지 않나? 이거는 진짜 말이 많은데 라는 것마저도 내가 뵐 수 있는 금의 강력한 기운이 있어서 아니, 난 이거 선택할 수 있어 라고 해서 딱 선택해버리고 하면은 확실하게 나한테 큰 거래가 떨어져서
내가 예를 들어서 영업을 하는데 평소에 1,000만 원짜리를 하고 있었으면 금기운을 충분히 보충해주고 난 뒤에 어떻게 돼요? 큰 건에 대한 결단력이 생겨서 10억짜리 거래를 내가 따와서 10억을 벌 수도 있는 거겠죠. 이렇게 정말 실제로 영업하시는 분들이 이런 개운을 하고 나서 이전보다 재물의 형태가 더 커져서 후기를 들려주시기도 해요. 이런 개념들을 이제 다 배워가실 건데, 자, 금은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나무도 설명을 드렸죠. 자, 그럼 하나씩 해볼까요? 금, 나무, 그 다음에는 토 해볼게요. 토는 창작과 조화의 상징이에요. 창작성,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힘, 그리고 누군가를 이제 도와주려는 뭐 활인이라고 하기도 하고, 화개살이라고도 하는 그런 에너지인데, 이 토 활동은 누군가와 어우러지고 조화로워지는 거거든요. 그럼 이 토 활동을 통해서, 창작을 통해서 내가 돈을 버는 팔자다라고 한다면, 자, 토 활동 어떻게 해야 돼요? 어, 이 토 활동을 정말 잘 하기 위해서 일단 이 토가 창작할 수 있는 기회가 참 많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토 활동의 기회를 굉장히 늘리기 위해서 이 토로 인해서 재물을 벌어들이는 사주 일간은 목 일간이에요. 이 기회를 많이 늘리기 위해서 이 토를 충분히 표출할 수 있는 좋은 창작의 형태로 만들어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화생토의 개념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토를 좀 따뜻하게 데워주고 이 토지가 조금 더 양질의 토지가 되어줄 수 있도록 조금 더 어, 이 창작한 걸 드러내고 표출하고 예술로 승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어, 상황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불의 기운이 조금 필요해요. 그러면 이 불을 보충을 해주죠. 근데 이 창작성이 너무 협소한 거예요. 이 땅이 작은 땅이고 창작을 할 만한 그런 범위가 좁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범위가 조금 더 넓었으면 좋겠죠. 그러면 이 토의 기운을 조금 보충을 해주는 거예요. 기운 보충하는 거는 마지막에 다 안내를 드릴게요. 자, 그럼 토의 기운 보충해주고 토를 조금 더 가치 있게 따뜻하게 데워주고 이 두 가지 정도만 해주면 창작과 표출로 인해서 내가 창작과 표출을 원활하게 하고 작은 범위보다 조금 더 넓은 범위, 많은 사람들이 창작으로서 예술로서 인정해줄 수 있는 범위의 어떤 창작 활동, 예술 활동, 누군가를 돕는 활동을 하면은 거기서 나한테 들어오는 재물의 액수도 당연히 자연스럽게 커진다라는 거죠. 자, 토가 재물 형태인 사람들. 이거는 내가 사주팔자 봤을 때 일간이 목이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내가 재물에 대한 이슈가 별로 없다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각 일간마다 내가 극하는 오행을 보충해주면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재물에 대한 이슈는 없지만 나머지 이런 오행들은 충분하다라고 하면은 재물에 대한 이슈만 만들어주면은 술술 풀리겠죠? 근데 재물에 대한 이슈는 참 많아요. 재물 활동은 너무 많아요. 뭐만 하면 다 돈이랑 연관돼요. 근데 그 액수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라고 하면은 그 재물의 크기를 키워주는 거예요. 근데 사이즈를 너무 키워놨더니 내가 이거를 소화하지 못하겠다. 그럼 이제는 내 사이즈를 키워야 돼요. 내 에너지를 키워야 되는 거예요. 내 에너지를 키우는 방법은 당연하게 나랑 똑같은 오행 에너지를 공급받는 것이고, 그리고 이 재물의 에너지를 키우는 것은 이 재물을 도와주는 오행이나 이 재물의 본질적인 오행을 키우는 것이에요. 나무 같은 경우에는 도와주는 오행을 키우는 게 조금 더 직관적으로 보기 편하죠.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이제 물 오행인 경우에는 어때요? 물로써 해야 된다? 물은 정말 단순해요. 물 크기만 키워주면 돼요. 근데 물 크기가 너무 커지면 어떡해요? 이 토가 감당을 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물 같은 경우에는 토는 이 물을 너무 키우는 것보다 사실 토 에너지 자체를 키우고 물 활동을 자주 하는 거를 더 추구해요. 왜냐하면 토는 그
본인 그 자체로 창작성이기 때문에 재물의 액수를 스스로 조금 정할 수가 있는 능력이 거의 탑재되어 있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톤은 쉬워요. 그냥 재물의 이슈만 좀 만들어 주는데 내 에너지만 무조건 있으면 돼요. 톤은 자기 에너지가 많고 재물에 대한 이슈만 있으면 된다. 근데 드물게 이 재물에 대한 이슈 자체가 없는 팔자도 있으니까 그 물기운만 보충해주면 그냥 돼요. 근데 또 나아가서 내가 토 에너지가 부족하다? 그러면 토 에너지만 보충해주면 돼요. 둘 중 하나만 하시거나 둘 다 하시면 됩니다. 쉬워요. 토가 제일 쉽고. 그리고 물 했고, 처음에 나무 했고, 금 했고, 이제 불이 재물인 케이스. 물일간으로 태어난 사람들이죠. 물일간으로 태어났으면 이제 불이 재물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무언가에 대한 어, 사실 이거는 좀, 음, 표현하기가 약간 애매한데, 불을 끌 때? 어찌 보면 소방관 같은 느낌이기도 하죠. 이 큰 불을 제압할 때. 그러니까 불이 결국에는 이 불의 크기나 불의 밀도, 불이 더 뜨겁고, 더 화려하고, 큰 범위의 불일수록 그거를 내가 제압하는 게 돈이 되는 거예요. 소방관의 개념일 수도 있지만 불이라는 거는 하나의 표출 능력이고 드러내는 능력이거든요. 근데 무언가 드러나 있고 표출되어 있는 것을 잠재울 때 그때 돈이 되는 거예요. 그때 재물로서 작용을 하는 건데 내가 더 큰 걸 잠재우고 더 큰 것을 제압할 때이거든요. 그래서 이 불을 키워주려면 직관적으로 그냥 이제 불에 관련된 삼합, 방합, 육합을 작용해도 좋지만 이 불은 나무를 뗄감으로도 쓸 수 있거든요. 목화통명이라는 개념으로 해서 얘네들이 서로를 상생하는 관계인데 나무를 보충해줘서 이 불의 가치를 키워줄 수도 있어요. 나무를 보충해주거나 이제 토를 보충해줘서 얘네들을 조금 더 키워주는 거예요. 이 불이 조금 더 활활 타오르고 더욱 뜨겁게 타오를 수 있게 해준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강한 많은 물로 이 불을 꺼트려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활동을 어떻게 하느냐라는 개념보다는 이 오행 에너지만 보충을 해 놓으면 내 삶이 알아서 그 활동으로 풀려요. 그러니까 나한테 나무가 재물의 이슈라고 해서 내가 무조건 나무꾼이 되어야 하느냐, 갑자기 수목원에 납품을 해야 되느냐가 아니란 말이에요. 나무는 이 현대에서 물상으로 종이가 될 수도 있고, 의상이 될 수도 있고, 섬유, 뭐, 다양하게 이 식물성 유래된 것들로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나무의 에너지를 품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일상생활에서 오행의 에너지가 안 쓰이는 것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이 오행의 에너지만 보충해 놓으면 끝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보충해 놓으면은 자연스럽게 내가 앞으로 취하게 될 재물의 액수가 바뀌고, 그리고 이 재물에 대한 이슈가 잦아지고, 이런 것들이 그냥 딱딱딱 퍼즐처럼 맞춰지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 쉬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뜬구름 잡는 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제가 이 분야에서 전문가로서 이런 상담을 수도 없이 해왔잖아요. 제가 퇴마사이기는 하지만 사실 제가 퇴마 활동보다 이 사주 상담에 투자한 시간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근 5년간 어, 어쩌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저를 사주 선생으로 기억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정도로 그런 상담을 많이 해왔고 너무나 입증되어 있는 자료들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공개합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그러면 이 에너지 보충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이런 오행 팔찌 같은 거를 만들어서 저한테 딱 맞는 맞춤형 팔찌, 맞춤형 뭐 목걸이, 이런 장신구들을 통해서 개운을 하고 있기도 한데, 근데 이거는, 이렇게 하셔도 되지만, 이게 아니라, 뭐 꼭 이렇게, 어, 천연석 같은 거를 뭐 공부해가지고 이거를 뭐 또 정화까지 하고 이렇게 복잡하게 하실 필요 없이 단순하게 내가 금기운이 필요하다. 그럼 이런 액세서리,
직관적으로 금기운이 들어간 이런 액세서리, 금기운을 대체할 수 있는 물상들 있죠. 그런 것들을 착용해 주시는 게 좋고, 아니면은 착용하기 번거롭고 불편하다라고 하면은 뭐 집 안에 구조물 같은 것들을 뭐 금기운이 관련된 걸로 바꾸거나, 뭐 은색, 하얀색 계통 그런 것들이 금기운을 상징해요. 근데 뭐 가방, 뭐 자동차, 뭐 집 벽지, 그리고 뭐 내 지갑, 뭐 이런 것들을 금기운에 해당하는 색깔로 바꾸거나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각자 이 오행마다 고유의 색깔이 있거든요. 제일 쉬운 게 이거예요. 이 색깔들 맞추기. 그리고 자연의 물상이 있어요. 자연의 상징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자, 불은 말 그대로 불이에요. 뜨거운 거, 불. 그리고 뭐 꽃으로 치면 해바라기, 뭐 이런 애들. 즉 태양을 상징하는 애들. 태양, 그리고 뭐 촛불 이런 것과 관련되어 있는 애들, 그리고 빨간색, 붉은색 계통이에요. 이런 것들을 가까이 하거나 이런 것으로 어떤 소품들을 바꿔 나가면 불기운 보충이 돼요. 쉽죠? 자, 두 번째. 이번 목기운이에요. 똑같아요. 파란색, 녹색 계통, 청색, 녹색 계통 사용하시고, 그리고 이 식물성 유래된 것들 사용해 주시면 돼요. 뭐 집안에 뭐 탁자 같은 게 뭐 돌덩이로 되어 있었으면 이걸 나무 같은 걸로 바꾸거나, 뭐 내가 뭐 가지고 있었던 소품들 나무 같은 걸로 좀 바꿔주시거나, 집안에 뭐 구조물들 나무로 바꾸거나, 뭐 식물성 유래 성분으로 바꾸거나, 가죽 제품들 섬유 제품으로 바꾸거나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간단하죠? 자, 그러면 이번엔 또 금은 아까 했죠? 뭐 이런 철광석 같은 걸로 바꿔주시는 거, 돌덩이, 철광석, 보석류 이런 걸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흰색 계통. 자, 그럼 물은 검은색이에요. 그리고 집 안에 어항이나 뭐 수조 이런 거 두시는 거 좋아요. 그리고 어두운 거기 때문에 밤 시간 이런 것도 좋아요. 아, 참, 불은 낮 시간이에요. 자, 그리고 이번에 뭐가 남았지? 토는 이제 땅, 흙, 모래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노란색 계통이에요. 따뜻한 색깔이면서 노란색 계통. 주황색에서 너무 진해지면 빨간색으로 이제 불기운이 돼버리니까 주황색에서 더 이제 빨간색 계열로 넘어가지 않는 색깔. 진짜 딱 노란색 계통, 그 정도 색깔 생각해 주시면 되시고, 이제 흙이랑 연관된 거의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이 다 토의 물상이에요. 자, 이렇게 에너지를 보충할 수 있는 이제 물상들에 대해서 알려드렸어요. 이 물상은 물질적 상징이라고 하거든요. 이 물질로 비유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몸에 지니거나 가까이 두면 이 에너지를 계속 보충받아요. 정말 이게 에너지라는 거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체감을 해봐야지 아는 거기 때문에, 해보기 이전에는 된다 안 된다를 우리가 뭐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근데 나는 눈으로 보지 않으면 안 믿어 라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계셨다라면은 유감이네요. 아쉽네요. 아, 열심히 설명했는데 뭐 믿지 않는다니 어쩔 수 없죠 뭐. 저는 보이지 않아도 작용하는 그런 에너지들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어, 배워왔거든요. 이제는 뭐 다 보는 사람이지만, 옛날에는 저도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이 그냥 존재할 수는 있겠지만은 나는 나랑은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어요. 근데 나는 이제는 나한텐 보이는 것들이 되었고 인지할 수 있는 것들이 되었고 이거에 대한 개념까지 다 알아버렸으니까 저한테는 다 사실이고 현실이라 이거에 맞춰서 알려드린 거예요. 이대로 따라 하시면 확실하게 이 재물적인 이슈가 조금 더 이전보다 나아지실 거라고 제가 장담 드려요. 하지만 이게 이 사주에 대해서 명확하게 잘 아시는 분들이 아닌 분들한테 제가 이거를 너무나 디테일하게 다 설명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기 때문에, 이 영상이 나중에 정말 떡상을 해버려가지고 심화 파트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제가 이 기업인들 자문을 계속 해줄 때 하나하나 컨설팅 해드렸던 그런 예시 사례를 들어가면서 조금 더 장편으로다가 더 길게 한 오행 하나하나마다 풀이를 한번 해볼게요. 아, 생각만 해도 벌써 귀찮은데, 그래도 한번 해볼게요. 제가 이제는 그런 돈 받고 사주 상담 같은 걸 전혀 안 하고 있어요. 이제 오랫동안 안 하고 쉬고 있었기 때문에, 어, 이거를 이제 할 생각을 하니까 벌써부터 귀찮아요. 물론 이제
한 번만 해 두면 영상으로 이제 딱 찍어 놓으면 되는 거지만 이것 말고도 제가 지금 영상 이제 준비하고 있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벌써 귀찮은데 그래도 공약을 했으니까 이게 나중에 떡상하면은 지켜야죠. 떡상의 기준이 어느 정도일지 모르겠지만 그냥 간단하게 한 100만 정도로 가 볼까요? 이 100만 원 이상이 돼 버리면은 이거에 심화 파트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됐으면 좋겠네요. 네. 일단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특별히 질문 있으신 분들은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기회가 되면 답변 드릴게요. 모두 해줄 수 없을 수도 있고 귀찮으면 답변 안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할 수 있으면은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